자, 시작을 해볼게요. 자, 전자기 유도 현상을 먼저 설명할게요. 전자기 유도. 다짜고짜 전자기 유도냐? 바로 이런 거야. 여기 발전기라는 말이 나오잖아. 발전기. 발전기가 뭐냐면 전기를 만들어내는 장치를 발전기라고 해요. 너가 전기 좀 만들어봐. 그러니까 전기를 만들 수 있나요? 우리 전기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거 알죠? 전기 굉장히 많이 사용하잖아. 이 많은 전기를 도대체 누가 공급해 주는 거야?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한국전력이라는 곳에서 관리를 해갖고 공급을 해주는 거거든요. 발전소에서 무슨 원리로, 무슨 과학적인 원리로 전기를 만드냐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무슨 원리로 전기를 만들지? 전자기, 답은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으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전기가 만들어져. 자, 이거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쌤이 원통에다가 코일을 좀 감아 놓을 거야. 코일. 코일만 감아 놓은 거니까 현재는 전기가 흐를 이유가 없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검사하는 장치, 전기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검사하는 장치라 해서 G라고 써있죠. 어떻게 읽어? 검사. 진짜인데 검사. 검육이라 그래서 이제 영어로 G라고 표현을 합니다. 가만 째려보고 있으면 전기가 흐르나요? 그런 이유가 없죠. 근데 이제 여기다 뭘 하냐면 자석이 이쪽을 N극이라고 할게요. 반대쪽에 S극이 있겠죠. N극을 갖다가 이렇게 가까이 붕 가져오면은 전기가 지지직 흘러요. 그럼 흐르는 전기를 모으기만 하면 됩니다. 끝! 이 현상이 뭐야? 전자기 유도 현상이에요. 자, 이걸 이해하려면 먼저 뭐부터 이해해야 하냐면 바로 이 녀석의 이름이 뭐냐면 코일입니다. 코일이야. 코일은 재료가 뭐냐면 구리선이에요. 구리선을 이렇게 꼬아놓은 게 코일이거든. 구리선. 우리 전선으로 이용되는 모든 게 거의 구리선이에요. 그 구리선만 있으면, 그 구리선하고 자석만 있으면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뜻이냐면은, 자,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구리선, 코일의 성질을 좀 먼저 알아야 돼. 자, 코일의 성질은 쌤이 뭐라고 이제 한마디로 정의했냐면 지읒, 리을 같다. 생각하는 그대로입니다. 조금 방송에 곤란하긴 하지만 그거 맞아요. 지나간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은 N극이 다가오잖아. 꺼져! 싫어! 이런다고. 그래서 자기가 N극을 밀어내기 위해서 위쪽에다가 N극을 만들어냅니다. 우리 옛날에 배웠던 거 기억나나 이거? 오른손 법칙? 그죠? 이 코일 같은 경우는 옛날에 배웠던 게 뭐냐면 코일이 이렇게 감겨져 있는 상황에서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전류가 뒤에서 앞으로 이렇게 감싸우죠. 전류 방향을 내 손가락으로 이렇게 맞춰서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무슨 극? N극이었습니다. 반대쪽이 S극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생겨난다는 뜻입니다. 이때 우리가 이 솔레노이드 한번 배웠었거든요. 마찬가지로 여기다 N극을 만들어야 돼. 왜? 지랄같으니까. N이 다가오기 싫어! 그래서 N을 만들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전류가. 이렇게 전류가 흘러야 되는 거야. 스스로 여기 자기 몸체에 있는, 자기 몸속에 들어있는 전자를 움직여서 전류가 흐르게 만들어. 전류가 흘러가지고 위에 N극을 만듭니다. 전자들이 스스로 움직여. 네가 다가오는 게 싫어가지고.
전기가 어떻게,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전류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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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전류가 직 흘러서 들어가 있죠. 맞아, 이렇게 흐르니까. 직, 그죠?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는 겁니다. 시험 문제. N극이 다가올 때 여기를 A, 여기를 검유기, 여기를 B라고 한다면 N극이 다가올 때 N극이 아래로 이렇게 다가오면 어느 방향에서 어느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냐? 바로 B에서 G를 지나 A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라고 대답해주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이 흐르는 전류를 나름 이렇게 빼갖고 모으면 그게 이제 전기를 만들어서 모으게 되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러면 이 코일은 또 공기 중에서 또 전자를 또 공급받아야 부족하니까. 공기 중에서 계속 전자를 공급해서 얘는 계속해서 전기를 만들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뭐만 할 수 있으면. 자석만 계속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면. 자, 코일의 성질 이것 때문에 이용하는 겁니다. 또 얼마나 또 지랄같냐면 그래서 N극이 다가왔더니 막 전기 만들고 막 N극 만들고 밀어내려고 난리 났지. 그래서 이 자석이 삐졌어. 삐져가지고 그럼 갈게.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N극이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요. N극이 돌아갈 때 이 코일은 그걸 좋아해 싫어요? 또 싫어요. 그지? 오려면 오지 왜 또 도망가? 이번에 또 잡아요. 가지마! 약간 여자의 마음과 같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너 좋아. 난 싫은데? 알았어. 바보 같은 거. 이런 느낌? 안 그런가요? 너희들 말고 약간 그 드라마에 나오는 여자들의 속성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가가면 싫어하고, 멀어지면 또 싫어해요. 그죠? 이런 느낌. 그래서 이게 약간 이렇다고 말하는 거야. 자, N극이 도망가면 이번에 무슨 극 만들어? 잡아야 되니까. 이번에는 S극을 만들어서 잡아 당겨야 됩니다. 반대쪽이 N극이 되겠지. 그래서 이번엔 전류가 어떻게 흘러야 돼? 반대로 전류가 직 흘러야 돼.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이렇게 흘러야 합니다. 이렇게 전류가 흐르겠죠? 다시 말해서 N극이 이번엔 도망가면요. 전류 어떻게 흘러? A에서 검유기를 지나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 방향이 아래가는 이거였는데 이거는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바뀌어버리죠? 다시 말해서 N극 자석을 가까이 올 때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멀어질 때 흐르는 전류 방향이 뒤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전기를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쓰는 전기는 뭐야? 왔다 갔다 하는 전기를 공급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공급받는 220V가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전기예요. 왔다 갔다 하는 전기. 왔다 갔다 하는 전기를 뭐라고 한다? 얼터너티브한 커런트에서 AC 전류라고 표현을 하고요. AC 우리는 얼마를 공급받고 있다? 220V의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겁니다. 이건 본 적 있죠, 많이? AC가 뭐였을까? 감전되면 죽으니까 AC인가? 그건 아니겠죠? 그냥 얼터너티브하다. 약간 교차되는 이란 뜻. 교차되는. 음악 중에도 얼터너티브 뮤직이라고 있어요. 약간 여러 가지 음악을 섞어 놓은 것 같은데 얼터너티브라는 뜻이 교차되는, 섞이는 그런 뜻입니다. C는 커런트야. 커런트가 이제 전류라는 뜻처럼 전류. 그래서 한 100년 전 에디슨이 살던 시절에 에디슨하고 누구더라? 테슬라? 에디슨과 테슬라가 서로 직류를 써야 된다. 교류를 써야 된다. 되게 갑론을박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영화화 된 것도 있는데 커런트 워라는 영화가 있어요. 되게 재밌어요. 그 누구야? 닥터 스트레인지 주인공. 걔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주인공 나오고 걔가 에디슨 역할로 나옵니다. 에디슨 역할로 나와요. 그래서 에디슨 역할로 나오니까 재밌는 영화니까 한번 찾아서 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아무튼 교류가 지금은 더 상용화돼서 많이 사용되고 있죠. 교류,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은 교류라고 교류. 교류.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직류라고 그래요. 건전지 같은 건 직류를 사용하지만 우리 집으로 공급받는 것은 교류를 사용합니다. 왜 우리는 교류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까? 발전소에서 만드는 전기가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전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교류를 공급받는 거예요. 근데 교류 되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건전지는 한쪽에만 손대도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 전기가 안 통하기 때문에. 두 쪽 다 손대고 해야 전기가 통하거든요. 강력한 거라면, 강력한 건전지가 있다면 두 쪽을 다 손대야지 전기가 통해서 죽어요. 혹시 굉장히 강력한 게 있다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구멍이 두 개잖아. 구멍이 두 개인데 한쪽에만 젓가락 꽂아도 죽어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전기가 통합니다. 되게 더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직류에 비해서 좀 위험합니다. 근데 왜 얘를 쓰냐면은 얘 같은 경우는 멀리까지 전송하기가 간편해요. 직류에 비해서 멀리까지 수송하기가 간편합니다. 발전소는 크게 우리나라가 의존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 제일 많이 의존하는 게 원자력 발전소를 가장 많이 의존을 해요. 그 다음에 안타깝게도 그 다음 의존하는 발전소가 뭐다? 화력 발전소거든요. 우리 집 옆에 원자력 발전소가 있다고 생각해봐. 있다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 별로 안 좋아하죠? 방사능 때문에. 그지? 우리 바로 집 옆에 화력 발전소가 있다고 생각해봐. 어떨 것 같아요? 공해 때문에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나 화력 발전소는 굉장히 먼 곳에 막 오지에다 막 지어요. 거기서 많은 전기를 도시로 공급해야 될 거 아니야. 거리 것들. 멀잖아. 이 먼 거리를 수송해야 되기 때문에 직류는 적합하지가 않다. 그래서 뭘 사용한다? 교류를 사용한다라는 정도로 일단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내는 전기를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낸 전기를 우리는 전자기 유도라는 현상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든다는 말을 발자가 만들어진다 또는 시작된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발전한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발전이라는 말은 전기를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지속 가능한 발전. 그게 우리가 프로그레스, 뭔가 이제 진보된다는 뜻이 아니라 지속 가능하게 전기를 만드는 방법을 고안하자는 겁니다. 화력발전소나 원자력발전소는 지속 가능할까요? 언젠가 못해요. 왜? 원료가 떨어지면 못하는 거잖아. 화력발전소 원료가 뭐야? 매장되어 있는 석탄. 매장된, 뭐? 그 광물들. 맞아. 매장되어 있는 석탄, 맞아. 석유, 가스 이런 게 화력발전소 원료예요. 원자력발전소 원료가 뭐야? 핵. 맞아. 핵은 핵인데 우로 시작하는 그거. 우라늄을 캐갖고 하는, 우라늄을 핵분열시켜서 하는 거는 핵은 맞았어. 우라늄을 핵분열시켜서 하는 건데 언젠가 우라늄도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발전은 사실 아니죠. 지속 가능한 발전에 뭐가 들어갈까? 태양열 발전, 그렇죠? 풍력 발전, 그리고 조력 발전, 바닷물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전기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겠죠. 그치? 그래서 그런 곳에 좀 더 투자해야 한다고 말하는 게 정부가 외치는 뭐 그린 딜 사업, 이런 좀 친환경적인 사업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전기 만드는 방식은 다 똑같아요. 이 방법으로 전기를 만들어요. 하나만 빼고 아인슈타인이 새롭게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줬습니다. 그게 뭘까요? 아직 안 배웠는데 우리 태양전지판 우리 태양전지판 이게 그 지붕에 설치하면 전기 만든다며. 걔는 이 방식이 아니야. 또 걔는 특이하게 태양전지판은 반도체들로 쫙 깔아놓은 거거든. 반도체를 쫙 깔아서 반도체가 스스로 태양빛을 받아서 그 빛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직접 바꿔주는 장치야. 대박이지. 그죠? 그런 장치를 광전효과라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알아낸 어떤 방식이고, 아인슈타인이 더 유명한 건 상대성 이론이잖아. 근데 이 광전효과라는 방금 말한 그걸로 노벨상을 받아요. 상대성 이론은 아직도 이론이기 때문에 노벨상을 못 줘요. 검증이 안 된대. 검증이 되더라도 예외가 너무 많아. 현실 세계에서는 예외가 너무 많아. 그래서 이걸로 노벨상을 받지 못했고, 설사 검증되었다 하더라도 노벨상은 살아있는 사람한테만 주기 때문에 이제서야 막 검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 이미 돌아가셨죠? 그래서 못 받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살아생전에도 노벨상을 받긴 받았는데 무슨 방법으로? 태양전지판 그 방법으로 받은 광전효과라고 해요. 아무튼 좀 곁다리를 샜는데 전자기도 현상을 통해서 이제 우린 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얘를 S극으로 바꿔보자. 원리는 똑같아. 반대 S극이 다가오면요 얘가 걔를 좋아해, 싫어해? 싫어하니까 여기 S극 만들겠지.
이렇게 직 전류 흐릅니다. 바로 2번처럼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즉 S극이 다가와도 2번과 같은 거고요. S극이 도망가면요. 싫어해. 뭐 만들어? N극 만들겠죠. 이렇게 직 흐르니까 S극이 도망가면 1번과 같은 방식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즉 S극이든 N극이든 어쨌든 자석 갖다가 이렇게 흔들어 주기만 하면 되겠죠? 조금 생각을 확장시켜 볼게. 자석을 흔들어 준다는 건 다른 표현법으로 자석은 가만 놔두고 코일을 흔들어도 돼야 안 돼요? 가능하죠? 좀 다른 표현법으로 그래서 자석과 코일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하거나 멀게 하기 때문에 이거 코일과 자석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하고 멀게 함으로 해서 이렇게 함으로 해서 전기가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원래 공식이 있는데 우리 중3 과정에서는 공식까지는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자석을 움직이면 전류가 흐르고 자석을 움직이지 않으면 당연히 전류가 안 흐르겠죠. 불이 안 켜지고 불이 켜지는 현상으로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흐르는 전류 있죠. 이때 흐르는 요 전류 용어야. 이때 흐르는 요 전류를 우린 뭐라고 한다?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된 전류라고 해서 이걸 유도전류라고 부릅니다. 전자기 유도 현상에 의해서 유도된 전류이기 때문에 유도전류가 흐른다라고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유도전류는 어떻게 해야 더 세게 더 세게 전류를 흐르게 할 수 있을까? 무려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유도전류를 더 세게, 더 많이 흐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석을 겁나 센 걸 써. 센 자석, 그죠? 엄청 센 자석을 씁니다. 센 자석. 엄청 센 자석을 이용하면 됩니다. 두 번째, 이 지랄 같은 코일을 하나, 둘, 셋, 넷, 5가닥이 아니라 50가닥을 감아. 코일의 감은 수가 많을수록, 그죠? 코일 감은 수가 많을수록 훨씬 더 많은 전류가 흐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이 코일이 되어봐. 코일은 되게 지랄 같잖아요. N극이 서서히 다가와.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N극이 빨리 다가와. 훅! 다가오면 어떡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느낌이야. 굉장히 빠르게 다가오면 내가 갑자기 많은 전류를 확 흐르게 합니다. 이해됩니까? 다시 말해서 빠르기입니다. 무슨 빠르기? 자석이 다가오는 빠르기. 이건 뭐라고 표현하느냐?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그죠?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더 센 유도 전류가 흐른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자, 이제 전자기도 현상이 어떤 원리로 돌아가는지 알았으니까 이제 사진을 통해서 좀 정리만 좀 합시다. 전자기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 과정에서 계속 나올 거야. 계속 나올 거야. 계속. 자, 그럼 이걸 어디다 이용하는지 보여줄게요. 봐봐. 여러분들 교통카드 찍을 때 있죠? 교통카드. 카드를 찍었는데 무슨 소리 하지? 띵동나. 어떤 소리 나요? 띵. 소리 안 나요? 소리 나요? 무슨 소리 나? 테이프. 테이프. 삑? 띠릭?
띠딕 맞아. 기억나. 띠딕. 띠딕 하면서 여러분들은 청소년입니다. 라고 나오죠. 쌤은 아무 소리 안 나고. 얘가 내 카드만 보고서 내가 청소년인지 어떻게 알아요? 내 카드를 대면 아무 소리 안 나는데 여러분 카드를 대면 청소년입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얘가 나를 인식하는 거죠. 카드만 보고도. 어떻게 알아냈을까? 자, 여러분 카드가 있으면 카드를 자세히 보면은 카드에 전원 장치가 연결되어 있나요? 카드에 배터리만 달려있어. 우리 핸드폰은 배터리가 달려있어서 막 이렇게 내가 이렇게 막 볼 수 있고 그렇잖아요. 배터리 때문에. 근데 카드는 그런 게 없죠. 카드 그런 게 없는데 어떻게 자기 정보를 이렇게 내보낼 수 있냐는 거거든. 자, 카드의 구조입니다. 봐봐. 카드는 메모리 칩이 있어요. 여러분 정보가 저장된 메모리 칩이 있습니다. 그 주변에 코일이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어. 근데 현재 그냥 여러분들 들고 있을 때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니 안 흐르니? 안 흐르지. 근데 이거를 카드 단말기에다가 가까이 띠 가져가면 이 단말기에 뭐가 있을까? 자석이 있는 거야 여기. 그래서 자석과 코일 사이 거리가 가까워지는 거거든. 그럼 코일에 뭐가 유도가 돼? 전류가 유도가 돼요. 그럼 코일에 전류가 징 흐르면은 이 메모리 칩 전기를 공급받아서 팅 깨어나. 이해돼요? 그래서 나 청소년이야 띵. 그래서 전자기파를 팅 발생시킵니다. 그것 때문에 돈 정보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나에 대한 신상 정보가 털리는 거예요. 청소년인 걸 알게 되는 거지. 그죠? 이해됩니까? 메모리 칩이 깨어나게 한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유도 전류, 이 코일에 흐르는 유도 전류 때문에 메모리 칩에 전원이 공급되어서 깨어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런 원리구나. 그죠? 그래서 정보를 주고받아서 안테나를 통해서 정보를 주고받아서 컴퓨터를 통해서 이제 정산이 되는 거예요. 정산이 돼서 정산된 금액을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차감이 되죠? 차감이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여기 자석이 있는 거예요. 자석. 이런 데 이용하는구나. 바로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런 데 이용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은 왜 옷을 딱 골랐는데 옷 끝에 막 이상한 거 달려있잖아. 이거 그대로 들고 나면 어떻게 돼요? 띠디디 도난 물품으로 등록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녀석과 이 양쪽에 이제 밖에 나갈 때 세워져 있는 이런 구조물이 있어요. 거기 지나가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자석과 코일 사이의 어떤 관계 때문에 전류가 흐르게 되어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것도 그래서 이 전자기도 현상을 이용한 거라는 거고요. 자전거 전조등은 뭐냐면 우리 자전거에다가 이걸 연결하면 자전거 바퀴가 막 돌아가잖아. 자전거 바퀴가 막 돌아가면서 이제 이런 느낌이야. 이게 뭔가 돌아가면 여기 연결되어 있는 자석과 코일 사이 거리가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전기가 생산됩니다. 그 생산된 전기를 갖다가 등을 켜는 거야. 등. 자전거의 앞에 등이 켜지는데 배터리 연결된 게 아니라 자전거 바퀴를 막 굴리면 등이 켜지는 게 있어요. 그걸 자전거 전조등이라 하는데 그것도 이 전자기 유도 현상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빠 자동차에도 전기를 쓰잖아요. 그 전기 아빠가 만든 거야? 그냥 자동차가 뱅 굴러가면서 자동으로 또 똑같죠? 운동이죠? 이 운동을 통해서 이 운동을 이렇게 어디 갔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상대적 운동으로 만들어서 전기 만드는 거예요. 전기 만든 걸 배터리에 저장하는 겁니다. 계속 달릴 때는 전기 만들고 쓸 때는 실내등을 켜든 전조등을 켜든 쓸 때 쓰는 거예요. 시동 모델을 쓰고. 자, 나머지 다 알고 있는 거네요. 자, 그 다음에 발전기. 자, 이게 전기 만드는 장치인데요. 방금 말한 거랑 똑같습니다. 전기 만드는 장치. 회전축이더라고요. 회전축. 이게 회전축이니까 뭔가 이렇게 회전운동 하는 거예요. 웽 돌아가는 거예요. 자, 웽 돌아가면 여기 연결되는 자석과 코일고요. 이 코일이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코일이 돌면 자석과 코일 사이 거리가 자꾸 계속 바뀌는 거예요. 자석과 코일 사이 거리가 계속 바뀌니까 이 코일에는 계속해서 전기가 유도가 되겠네요. 그죠? 유도가 되겠네요. 그래서 전기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때 만들어진 전기를 공급해서 이 불을 켜게 되는 거지. 이게 발전기 원리입니다. 전자기도 현상이 이용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려운 얘기 하나도 없죠?
중요한 건 전기 만들려면 뭔가가 돌아가야 되네. 그치? 뭔가 돌아가는 걸 터빈이라고 불러요. 터빈. 그러니까 터빈이 돌아가면, 뭔가 돌아가는 그 장치를 터빈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터빈이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진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면 춥듯이 터빈이 돌아가면 전기가 만들어져요. 되게 괜찮다. 그래요. 자, 터빈. 뭔가 터빈이 돌아가는 장치들을 지금 하나씩 볼 건데, 그게 바로 이것들입니다. 수력발전, 풍력발전, 마이크. 수력발전은 뭘 이용해서 터빈 돌려? 물이 떨어지는 이걸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야. 이해됩니까? 물이 확 떨어지면서. 다시 말해서 물의 위치 에너지를, 물 높은 곳에 있다가 떨어지잖아. 물의 위치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가 수력발전소에 들어있는 거고요. 풍력발전은요. 바람이 훅 가죠.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그죠? 바람의 운동 에너지가 터빈을 돌려요. 터빈 돌려. 우리 터빈이라고 해서 우리는 풍력발전 보면 왜 커다란 게 날개가 돌아가죠. 쿵 돌아가는 거 봤어요? 커다란, 그게 터빈 돌아가는 겁니다. 바람에 의해서 커다란 날개가 돌아가면서 터빈이 돌아가니까 전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구나. 라는 거고요. 마이크는 뭐냐면, 쌤은 지금 마이크를 안 쓰고 있지만, 마이크 이렇게 조그맣게 소리를 내도 크게 확대되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마이크가 뭐냐면, 마이크란 내 소리가 진동이잖아. 소리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장치야. 그래서 마이크 안에 보면은 내 소리를 받아들이는 장치가 얘야. 진동판이라고 해요. 진동판. 이 진동판. 하면 떨려. 많이 떨려. 그래서 이 진동판이 떨리면 진동판 밑에 뭐가 달려있어? 자석이 달려있어. 자석이 코일 밑에 있고 떨리니까 코일이 미쳐버리는 거지. 뭐 하는 거야? 전기 지지직 하는 거 아니야. 그 전기가 이제 내 목소리의 파형 그대로 전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내 소리라는 파동을 전기라는 파동으로 바꿔주는 장치. 이게 바로 마이크야. 여기 당연히 전자기도 현상이 이용되고 있다는 느낌 오죠? 그렇게 정리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야. 전동기. 말이 비슷해. 발전기와 전동기. 발전기는 전기 만드는 장치잖아. 방금 말했듯이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위해서 전기를 만드는 장치라면, 전동기는 뭐냐면, 잘 들어. 전기를 연결하면 돌아가는 기계 장치입니다. 전기를 띡 연결하면 돌아가는 거 있죠. 영어로는 뭐라 그래? 모터예요. 모터는 반대로 전기를 공급해야 운동 에너지가 생기는 거야. 하지만 발전기는 뭐야?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꾼 장치잖아. 서로 완전 구조가 반대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거 헷갈리면 안 된다 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문제 풀어보자.